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인생 경험 제대로 하고 이제 막 돌아오는 길입니다. 저는 결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기간은 3년 정도 되고요. 근데 이 결혼으로 인생 제대로 꼬일 뻔한 것을 혼인신고 하나 안 한 게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 요즘은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또 다르니 결혼해보고 안 맞으면 일찍 갈라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한 5년 정도까지는 기다려봤다가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잘 꾸려나가면 그때 혼인신고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적에 이름도 남기지 않고 헤어질 수 있었던 건 감사하게도 친정의 배려 덕분이었고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마음먹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육심으로 무너진 시어머니와 오만으로 변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 덕분에 성공하게 된 케이스인데 이러한 내막을 알지도 못하는 시어머니께선 오히려 잘난 아들 뒀다고 콧대가 하늘까지 찌르고 기세 등등하셨거든요.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신혼집과 신우집을 맞바꾸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 전부터 쌓였던 게 많았던 터라 어차피 서류상으로 부부도 아니겠다. 이참에 모든 걸 정리하고 남편을 확 내쫓아버리고 시어머니 뒷목 제대로 잡게 해드린 썰이 있어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은 결혼 초기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상 좋고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받았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고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처음엔 그런 모습이 든든하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책임감 있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라 뭐든 잘 해낼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입버릇처럼 자신도 본인의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진짜 회사를 그만두더니 스타트업을 하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저는 충동심에 일어난 일인 듯 싶어 오히려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본인은 이 일을 하고 나서부터 자기가 만든 아이디어로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다며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대화를 통해서 느꼈을 땐 정말 진심으로 해볼 생각이구나 싶었습니다. 너무 진지했고 남편의 열정이 강력하게 느껴져서 그냥 응원해 줬었습니다. 워낙에 당차고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감도 강하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 잘 해낼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그렇게 일이 술술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처음엔 사업에 뛰어들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당연히 성공할 거라 생각했었죠. 저나 남편이나. 하지만 혼자서 앱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뚝딱뚝딱 잘만 만들던 사람이 정작 서비스를 런칭하고 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무슨 이유에서 그런 걸까 한참을 고민하게 되었고 저희는 매일 밤 같이 이유를 분석하고 고민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몇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돈은 점점 바닥나고 팀원도 하나둘씩 다 떠나고 점점 자신감이 바닥을 내려가는 남편을 보면서 뭔가 제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던 찰나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기로 했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조언이나 어떠한 사업의 방향성이라도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더욱이 저희 아버지는 작은 회사들에 돈을 투자해서 키워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디어는 있으나 돈이 없거나 자리는 있는데 방향을 못 잡는 사람들한테
자금도 넣어주고 팀도 만들어주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걱정할 게 뭐 있냐고 장인어른에게 곧바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리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도 남편에게 이야기해 보았지만 자존심이 무지하게 강한 사람인지라 죽어도 저희 아버지께 도움받지 않고 제 스스로 새어나가 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고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께는 미리 사전에 전화로 어느 정도 상황을 말씀드려 놓았었습니다. 당장에 찾아뵈 말씀드리기에는 아버지도 황당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내내 남편은 자존심이 상한지 고개만 푹 숙인 채 일절 말이 없었습니다. 거진 제가 다 이야기를 했었죠. 사업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방향을 잡기도 어려운 상태라고요. 역시 아버지는 하시는 일답게 구체적이고 날카롭게 질문하셨습니다. 서비스 구조는 어떤지, 투자 유치 방향은 어떤지, 수익 모델은 명확한지, 그것들에 대답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마치 기어들어가는 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힘으로 성공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한껏 의기소침해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버지도 안쓰러운지 짧은 한숨을 쉬시고는 사업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케팅 전문가에 같이 일할 사람들까지 다 연결해 주시고 초기 자금도 넣어 주시겠다고요. 말 그대로 모든 구색을 다 갖춰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자존심이 강한 남편의 성향을 생각해서 투자금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빌려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었습니다. 성과가 없을 경우엔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과 자금 목적의 사용 금지 조항 등 계약서를 남길 거고 언제까지 무슨 성과를 낼지도 정하자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오히려 그제야 남편의 표정이 풀리는 겁니다. 도와주신 만큼 정말 잘해보겠다며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당차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는 반드시 빌려주신 투자금 2배로 갚아드리겠다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의 표정을 보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구색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거니 이번엔 성공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정말로 거짓말처럼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구색들이 하나하나씩 효과를 내기 시작했죠. 예전엔 엉성했던 것들이 모두 깔끔하게 정리됐고 오류가 많았던 앱들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럴듯한 회사의 모양새가 갖춰졌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초기에 연결된 파트너사와 협업도 잘 굴러갔고 SNS에서는 입소문까지 퍼졌었죠.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사용자까지 급증했고 투자 제안이 먼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사업이 대박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수익도 넘치게 늘어나고 직원도 새로 더 뽑아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자리에도 초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언론 인터뷰나 창업자 모임 같은 곳에서요. 이제는 정말로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익숙해질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자신감도 넘치고 이제는 말투까지 달라졌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옷도 항상 멀끔하게 빼입고 다녔고요. 눈에 띄는 변화들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의 시작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깔아준 기반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자리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업의 번창과 동시에 감사함은 잊히고 점점 조금씩 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사람 일 아무도 몰라.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초반엔 솔직히 걱정도 많았는데 너무 다행이다. 그래도 자기가 이제는 표정도 엄청 밝아지고 일하는 게 행복해 보여서 보는 나도 너무 뿌듯하고 기뻐. 자기가 그토록 꿈꿔왔던 대표님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뭘 물어? 아, 진짜 그 힘들 땐 바닥까지 찍었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구나 싶어. 물론 나 혼자 힘으론 절대 못했겠지. 장인어른이 도와주신 것도 크고. 근데 나도 나름 내 역할은 했다고 생각해. 기획도 다시 짜고 사람도 내가 하나하나 만나서 붙였고 뭐 다 내 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니지만 나도 가만히만 있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아버님도 나 잘 되셔서 뿌듯해 하시겠지? 당연하지. 그리고 우리 아빠야 늘 그런 일하는 사람이니까 도와주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 그리고 도와줬는데 이렇게 잘 성장해주면 그것만큼 뿌듯한 게 어디 있겠어? 우리 엄마 아빠 엄청 좋아들 하셔. 대표 사이 있으시다고? 어머님도 그렇지 않아? 아들 이렇게 잘 되신 거 보면 엄청나게 기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물론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시지. 나 이렇게 잘 되신 거 보고 엄마는 우시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혹시 우리 부모님한텐 장인어른이 나 도와주셨다는 말 안 하면 안 될까?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잘해서 성공한 거로만 알고 계셔. 그리고 나도 원래는 도움 없이 성공하고 싶었던 것 자기도 알잖아. 그렇게 우리 집에도 성공할 거라고 소리치고 사업 뛰어들었는데 결국 아버님 도움 받았다고 하면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것 같고 기분이 좀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닮아 자존심이 좀 세잖아. 우리 엄마도 그런 쪽은 좀 예민하거든. 어? 그게 왜? 처음부터 사업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도움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리고 도와주신 거 알면 오히려 고마워하시지 그거로 뭐라 하시진 않을 거 아니야? 혹시 어머님께서 우리 아빠가 도와주셨다고 하면 자존심 상해하실 것 같아? 그렇지.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 엄마 성격이 자존심이 많이 세신 분이셔. 장인어른 도움 받았다고 하면 괜히 또 기분 상해가지고 뒷말 나올 것 같고 괜히 복잡해질까 봐. 그것도 그렇지만 그냥 나 한 번만 채면 살려준다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솔직히 자존심 상하긴 하는데 하나뿐인 장남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 물론 그걸 오로지 내 힘으로 해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근데 나도 아버님 안 도와주셨어도 충분히 성공했을 거야. 다만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지. 난 무조건 해냈을 거라고. 우리 엄마도 내가 해낸 줄 알고 주변 지인들한테 자랑도 하고 난리도 아니신데 이제 와서 아버님이 다 만들어주셨다고 하면 뭔가 김새는 느낌 나실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뭔가 부모님 뵙기 좀 민망해질 것 같아서. 체면 한 번만 살려주라. 언젠가 꼭 내가 얘기할게. 당분간만. 내가 잘한 거로만 알고 계시게 해줘. 부탁이야. 일단 알겠어. 나도 워낙에 자기 성격 아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야. 어머님한테는 자기가 성공한 걸로 해두자. 대신에 다음번에 꼭 기회 될 때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해. 알겠지? 물론 자기 체면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거짓말은 안 좋은 거야. 알지. 조금 시간 지나서 기회 되면 내가 무조건 말씀드릴게. 걱정 마. 남편은 어머니께 당분간은 본인의 사업이 잘 된 이유를 저희 아버지 덕분이라는 사실을 비밀로 하자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세도 그렇지.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남편이지만 아들이 사업 좀 잘해보겠다고 도움을 받은 것이 그렇게 자존심 상할 일인지 예민한 부분인지 저는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 개인의 성향이 다르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의 태도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안정되고 성과가 드러날수록 말투며 표정이며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던 사람은 어느새 결과에만 목숨 거는 사람이 돼버렸고 늘 겸손이 섞여 있던 말투에서는 점점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사업이 자리 잡히는 동안에는 매일같이 하루의 일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 나눴었는데 마치 이야기에도 제가 모를 거라는 듯 대화를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이 마치 혼자서 이뤄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죠. 겉으로 드러난 성공은 우리가 아닌 자신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은 아버지가 마련해준 투자처조차도 자신이 뛰어다닌 결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듯 했고 도움을 받은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기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것 같았죠. 개구리 올챙이 때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점점 더 날뛰는 남편의 모습에 점점 저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우연히 친구와 통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고 남편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야! 방금 회의 끝났어. 당연히 오늘도 들어왔지, 뭘 물어. 이번엔 꽤 큰 데야. 지난번보다 스케일부터가 다르다고. 내가 요즘 잘 나가긴 하지. 투자자? 이번에 3군데서 동시에 얘기 들어왔잖아. 진짜 이러다 큰 거 한 방 터지는 거지 뭐. 내가 요즘 여기저기서 연락 오는 거 받아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코피 안 나는 게 신기할 정도라니까. 아이, 그럼 다 내가 해낸 거지 누구 덕이겠냐. 솔직히 나 아니었으면 절대 여기까지 못 왔지. 개발부터 계획 모든 거 싹 다 내가 주도한 거잖아. 그게 좀 쉬운 일이냐? 아버님? 엄청 초반에. 도와주시긴 뭘 도와주셔. 그냥 그때 사람들 조금 소개해 주신 게 다인데. 그거 말고는 아예 없어. 없다니까. 솔직히 그 정도 도움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그걸 기가 막히게 살려낸 거지. 결국 실행력이 있어야 해. 다들 아는 얘기지만 기회가 와도 제대로 못 살리는 애들이 태반이잖냐? 난 거기서 해낸 거고. 그 차인 거지. 결국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냐고? 에이, 야, 아니지. 능력이 있으니까 해낸 거지. 초창기에 어땠냐고? 솔직히 많이 엉성했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시행착오를 겪는 거지. 근데 내가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구조 싹 바꾼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졌지. 요즘은 그냥 흐름이 좋아. 다들 눈치껏 들어오고 있어. 와이프? 뭐 그냥 잘 지내지 뭐. 요즘은 내가 바빠서 집에 얼굴도 제대로 못 보긴 하지. 어쩌겠냐. 남편이 일하느라 바쁜데 오히려 좋지 뭐. 아내 입장에서 돈만 잘 벌어오면 장땡 아니냐? 와이프도 아마 좋아 죽을 거다. 어머니? 우리 엄마? 엄청 좋아하시지. 아들이 대표인데 돈도 잘 벌겠다. 얼마나 뿌듯하시겠어. 완전 기가 확 살아버리지. 그리고 이번에 아버님이 나한테 차까지 주셨다고. 진짜 내가 이렇게 대우받고 살아, 이 자식아. 부럽지? 지금은 모든 게 다 내가 중심이야.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놨으니 다들 이렇게 알아서들 나한테 잘해주시잖아? 안 그래? 이 팩트는 그 누구도 부정 못한다고. 그러니까 너도 기회 봐서 넘어와.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그러니라고 살래? 나만 믿고 넘어와 임마. 진짜 장담하는데 앞으로 판은 더 커질 거야. 두고 보라고. 내가 딱 촉이 왔는데 지금 제대로 물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 노만 잘 저으면 돼. 노만. 근데 그걸 누가 줘? 내가 하고 있잖냐.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지켜보라고. 그래. 다음에 한번 술이나 한잔하자. 그래. 수고하고. 통화 다 했어? 깜짝이야. 저기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아까부터. 자기 자랑 실컷 듣고 있었지? 아니, 자랑이 아니라 그냥 사실대로만 이야기한 거지. 다 들었어? 응.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만 오고 가는 것 같아서 내가 좀 혼란스럽더라. 자기 정말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게 100% 자기 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원래는 자기 일에 관여 안 하고 싶었거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증명하길 바랐었어. 근데 자금도 바닥나고 스스로도 괴로워하는 모습 너무 안쓰러워서 우리 아빠한테 도움 요청했던 거잖아. 안 그래? 자기도 자기 스스로 성공해 볼 거라 다짐했었으면 내가 우리 아빠한테 가자고 했을 때도 안 간다고 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도 감당이 안 됐었으니까 군말 없이 같이 갔던 거고. 다시 새로 시작한 뒤로 처음 투자받았다고 했을 때 나도 기분 좋았었어. 비록 우리 아빠가 깔아준 기반이었지만 자기 노력도 포함되어 있는 결과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방금 내가 들은 이야기들은 이 모든 걸 자기가 다 했다고 아버님이 도와주시긴 뭘 도와주셨냐고 소개 한번 해준 거 외엔 없다며 기회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그걸 살려낸 건 자기 실행력이라고 말하고 있더라? 어떻게 이 이야기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 기회를 누가 줬는데? 그 기회 하나 받으려고 발로 뛰다 포기하는 사람들 셀 수 없이 많아. 그래도 자기는 그냥 운 좋게 와이프 아버지가 이쪽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남들보다 빨리 가질 수 있었던 거라고. 나랑 결혼도 하지 않았고 우리 아빠 같은 장인어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기회가 자기한테 언제쯤 올 수 있었을까? 사무실에 필요한 인력에 투자자에 홍보며 마케팅까지 그 모든 구조 다 내가 부탁해서 시작된 거야. 내가 말 꺼내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 우리 아빠도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다 도와줄 생각은 없었어. 근데 내가 사정사정해서 더 확실하게 도와달라고 부탁드렸던 거라고. 자기는 그냥 자기 손에 떨어진 완성품을 보고서는 내가 다 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 처음엔 자기 스스로 해냈다고 믿고 싶어하는 그 자존심이 안쓰러워 보였고 그게 너무 간절해 보였어.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간절하게 가지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자기도 그런가 보다 하고 눈 감아줬었어. 근데 방금 그 통화 내용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거든. 친구 앞이든 누구 앞에서든 자랑할 게 있으면 사실인 것들만 자랑해야지 왜 없는 내용까지 만들어서 부풀리느냐고. 그리고 저번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도움받았다는 이야기는 왜 여태껏 시댁이 안 하고 있는 건데? 처가 도움받았다는 게 그렇게 자기 체면에 안 맞아? 자기 이렇게 거만하게 행동하고 이기적이게 구는 거 나도 더 이상 보고 있기 힘들어. 나는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알고 옆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온 사람인데 내 앞에서까지 저렇게 이야기할 거야? 자기 계속 이러면 나 아빠한테 모든 투자 끊어도 좋다고 말씀드리는 수가 있어? 그런 꼴 나기 싫으면 겸손하게 살고 올챙이 적 잊지 마. 아니, 자기 그게 아니라 일단 미안해. 나는 그냥 분위기상 친구한테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 그렇게까지 깊은 뜻으로 말한 건 아니야. 친구가 하도 부러워하니까 그냥 나도 순간적으로 기분이 업돼서 말이 헛나왔던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진짜로.
나도 물론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신 거 알지. 근데 너무 일이 잘 풀리니까 나도 모르게 기분이 들더니 내가 다 한 것 같고 내가 대단하게 느껴져 버렸던 것 같아. 대표라는 타이틀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괜히 더 그렇게 되더라고. 자꾸 과장하게 되고. 자기 말대로 자기랑 결혼했기 때문에 또 아버님이 이쪽 일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빨리 찾아올 수 있었고 아버님 아니었음 시작도 못했던 거 나도 잘 알아. 근데 내가 그걸 말로 인정하는 게 뭔가 스스로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괜히 자꾸 숨기고 덮고 내가 한 것처럼 포장하려 하고 그랬던 것 같아. 미안해. 자기한테 들켜서 창피하네. 엄마한테도 이야기하려고 그랬어. 진짜야. 조만간 찾아뵙게 되면 그때 내가 꼭 이야기할게. 그럼 무서운 겁주지 말고, 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겸손할게, 겸손. 남편은 제게 한 소리 듣고 나서야 조금 정신 차리는 듯 보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조금 성공했다고 벌써 옛날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한 것처럼 의기양양대는 게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찼습니다. 역시 사람이 갑자기 성공하면 저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힘들었던 시절은 이제 기억도 안 나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충고를 주고는 겸손하라며 일러두었죠. 그렇게 남편의 행동에 불편감이 생기기 시작할 때쯤 어머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아가 바쁘진 않지? 내가 뭐 하나 좀 부탁할 게 있어서.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말이야. 내가 우리 아들 자랑 좀 하게 자그마한 모임을 하나 열게 됐거든. 우리 아들 요즘 대표로 날아다니잖아. 다들 궁금하대. 도대체 뭘 그렇게 잘했길래 일이 성공했느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 네가 좀 와줘야 되겠어. 대표 부인이 빠지면 되겠니? 너도 와서 깔끔하게 입고 말은 아끼고 그냥 웃고만 있어. 그럼 딱 좋을 것 같더라. 어머님, 다음 주는 제가 아유 아가! 너야 뭐 시간 널널하잖아. 하는 일도 딱히 없으면서 뭘 그래. 그리고 내가 너를 괜히 데려가려는 게 아니야. 요즘 어디 가서 우리 아들 대표라고 말하면 다들 눈이 번쩍 뜨이거든? 그러니까 너도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그냥 남편이 혼자 일군 회사예요 라고 말만 하면 돼. 괜히 거기서 복잡한 얘기 꺼내지 말고 사돈네도 잘난 사위둬서 아주 날아다니시지? 그러니까 너도 좀 내조라는 걸 해라 얘야. 고마운 줄을 몰라요 사람이. 어머님, 제가 다음 주는 정말로 시간이 안 돼요.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분들 앞에서 남편 자랑하는 것도 어색하기도 하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참석 안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연차 신청하면 위에서 안 좋아하라 하세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뭐 바빠? 내가 너한테 뭐 대단한 부탁했니? 내가 사람들 초대해서 우리 아들 자랑 좀 하겠다는데 며느리라는 사람이 거기에 얼굴 한번 비춰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뭐 얼굴이라도 타라? 아니 진짜 얘가 언제 이렇게 변했나 몰라? 처음엔 참 얌전하고 괜찮다 싶었는데 우리 아들 잘 되니까 너도 어디 같이 올라탄 줄 아나 본데 그게 네 능력이라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전부 우리 아들이 일궈낸 건데 거기에 네가 뭐 일말에 도움이라도 준 게 있어? 뭐가 있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무리한 거 시킨 것도 아니고 그것조차 못 해주면서 며느리 노릇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니? 아유 됐다 됐어. 비싼 척 잘난 척은 지가 다 하고 있어 아주. 끊어라. 어머님은 뜬금없이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는 본인이 주최하는 작은 모임에 참석해서 남편 자랑을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공하게 됐고 얼마나 잘났는지
대표 와이프 된 사람으로서 한 말씀 하라면서요. 어이가 없었고 이게 왜 아직도 모든 것이 남편의 덕이라고 포장되어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다음 주에 시간을 빼라는 말씀에 어렵다고 말씀을 전하니 오히려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화가 나셨는지 모진 말씀들만 와르르 내뱉으시고는 전화를 획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남편에게 항의했고 왜 아직도 어머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도와드렸다는 내용을 모르시는 건지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타이밍을 놓쳤다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았죠. 저는 남편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여태껏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야기 반드시 이번 주 안으로 말씀드리라고요. 남편은 저의 닭달에 못 이겨 다가오는 주말 함께 시댁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었고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꼭 그 이야기가 나올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아이고 그래. 이제야 다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네. 아가, 너는 그렇게 바쁘다고 하더니 오늘은 한가한가 봐? 우리 아들도 요즘 일하느라 바쁜가 도통 엄마한테 연락도 안 주고 대표님 연락받기가 이렇게 힘들어. 나는 바빴던 이유가 따로 조금 있었어. 사실 내가 요즘 깜짝 발표할 게 하나 있거든. 아직 조심스러운 시기이긴 한데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짜잔! 나 임신했어. 이제 쑥쑥이 엄마라고 불러줘 다들. 어머 정말? 세상에 축하해. 아이고 우리 집에 경사가 났네. 드디어 우리도 손주 보겠네. 잘 나가는 오빠가 있으니 애도 걱정 없겠다. 그치? 아주 든든하겠어. 아이고 나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하다. 대표 아들의 딸은 임신까지 하고 오늘 완전 경사네 경사.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너희 집이랑 지연이 집이랑 바꾸는 게 어떻겠니? 너희는 아직 자녀 계획도 없고 사업 때문에 정신도 없다며. 둘이 살기에 또 너무 크기도 하고 아직 애도 없는 니들이 양보하는 게 맞지? 안 그래? 그리고 첫 조카인데 잘 나가는 오빠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뭐.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 임신 소식은 너무 축하할 일이죠. 근데 저희 집은 저희 부모님이 저 결혼하면서 해주신 집이라서 그건 어려워요. 아, 그리고 저번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저희 남편 사업이 잘 된 이유가 자기야. 그런 얘긴 나중에 하자. 지금은 그 얘기보다는 축하할 일이 더 크잖아. 안 그래? 우리 엄마도 농담으로 하신 말이야. 그치 엄마? 어머, 나 농담 아니야. 너희 지금 애도 없고 둘이 살기엔 그 집이 너무 넓잖니. 여기는 곧 애기도 태어날 거고 짐도 2배로 늘어날 건데 애 낳는 사람이 거기서 살아야지. 안 그래? 그리고 솔직히 그 집 딸랑 하나 받아왔으면서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사업 대표인 우리 아들이 더 잘났지. 우리 아들 덕분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가족이 좀 편하게 살자는데 왜 그렇게 꽁해? 이해가 안 되네 나는. 아니 나는 진짜 궁금해서 그래. 이렇게 잘난 남편 두고 살면서 집은 왜 못 바꿔준다는 거야? 너희 부부는 지금보다 좀 작은 집에서 살아도 충분히 살고도 남는데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 그렇게 집에 욕심 부리며 살아? 당장에 애 낳을 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지연이야 이제 애까지 가졌는데 몸도 힘들지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질 건데 그럴 땐 가족들이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겠어. 너는 단번에 그렇게 해주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좀 실망이네. 우리 아들이 이만큼 잘된 것도 고마운데 그만큼 집안도 같이 풀려야 되는 거잖아. 이럴 때 좀 나눠 쓰고 도우면서 살아야지 계속 꽁꽁 붙잡고만 있으면 무슨 정이 있고 덕이 있니?
아니, 언니도 참. 그냥 축하 자리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무슨 계약서 쓰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빈말이라도 생각해 볼게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색하면서 진지하게 이야기할 일인가, 이게? 어차피 오빠 사업 잘 돼서 더 좋은 집 살 수 있을 텐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사람 빈정상하게. 첫쪽하잖아요. 태어날 애가 얼마나 이쁘겠어. 넓고 좋은 집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자라야 애기 정서에도 좋다는데 꼭 있는 사람이 더 한다니까. 아우, 뭐 친정이 돈 많고 배경 좋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잘났으면 뭐하니. 결국엔 우리 아들 덕에 이렇게 사는 거지. 다 자기들 잘났다고 해도 진짜 사람은 위기에서 뭐 하나 해내는 사람이야. 어디 부모 잘 만나서 좋은 데서 컸다 한들 결혼해서는 남편 복이 제일이라고. 내 말 틀려? 솔직히 너도 그건 느끼고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네가 사모님 소리나 듣고나 살았겠어? 우리 아들 덕분에 호화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 속은 왜 이렇게 좁아? 사돈댁에서 해주신 집 그거 얼마나 된다고 허풍은. 듣고 있기만 할 거야? 한마디를 안 하네? 지금까지 나온 말들에 대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그걸 누가 만들어줬는지 이 자리에서 내가 결국 다 말해야 해결되는 거지? 당신이 자랑하던 그 대표 타이틀 얼마나 많은 손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어머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는 집, 저희 부모님이 제 생각해서 해주신 집이고요. 남편이 사업 시작했다고 했을 때 투자자 하나 없는 상태로 개발만 붙잡고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 주지 않았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고요. 자금은 점점 바닥치고 있고 이 사람도 멘탈 나가기 일보 직전일 때 저희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예요. 사무실도 법인도 회계팀도 투자 컨설팅도 전부 싹 다 저희 친정에서 연결해드린 거라고요. 초기 운영비도 아버지께서 빌려준 형식으로 지원해 주셨고요.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사업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의 노력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죠. 남편도 분명 노력했겠죠. 하지만 기반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본인 체면 좀 세워달라고 애원을 하길래 지금껏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건데, 어머님, 저희 부모님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말씀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누구 자식이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뤘다면 서로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집이 잘났다고 말한 적 없고요. 그 배경을 자랑하며 살아온 적도 없습니다. 그걸로 누굴 무시하거나 우위에 서려고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고요. 가족이 모인 이 자리에서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가 뭘 양보해야 한다는 말이 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더 이상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있었다간 혈압이 올라 견딜 수가 없어 예의가 없을지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여태껏 저희 아버지가 도와주신 내용은 쉬쉬하며 숨겨온 남편에게도 화가 나고 그 와중에 빈말이라도 해줄 수 없냐고 철없이 툴툴거리는 신우도 한 대 쥐어받고 싶고 그놈의 잘난 아들 노래를 부르시는 어머니도 모두 다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따라 나와 저를 설득하거나 사과를 한다거나 그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문자만 띡 보내오는 겁니다. 자기야 미안해. 일단 엄마 진정 좀 시켜드리고 바로 집으로 갈게라고요. 집은 무슨. 저는 화가 끝까지 차올라 바로 저희 부모님 댁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초기 자본도 부족해서 쩔쩔매던 걸 저희 아버지가 도와주었더니 어느새 본인 올챙이 적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본인이 승승장구했다며 떠들어대는 저 사위놈 돈줄 좀 다 끊어내달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얼마나 기가 차시겠어요? 그렇게 두 배로 갚아드리겠다, 열심히 하겠다, 호언장담하던 놈이 이제 와서는 다 자기가 일구어낸 거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하니 너무 괘씸하죠. 저도
이미 남편에게 또 시어머니에게 아니 그냥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머리에 이기심만 가득한 남편 놈이랑은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뒤 집으로 향했고 남편에게 마지막 일침을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늦은 밤이 돼서야 남편은 집으로 기어들어왔고 제 눈치를 살피면서 먼저 말을 걸더군요. 내가 좀 늦었지? 오늘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엄마가 좀 많이 흥분하셨던 것 같아. 나라도 말렸어야 했는데 미안해. 엄마한테는 내가 이야기 잘해둔 상태야. 그러니까 동생 집은 당신이 신경 안 써도 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일까지 정리해서 이 집에서 나가. 이 집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고 분명한 내 집이야. 그리고 우리 아빠가 해준 차도 두고 가고 그거 당신 주려고 뽑은 줄 알았지? 아빠가 첫 투자 들어올 때 법인 명의로 리스한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신한테 준 법인카드 그것도 내 입으로 정지될 거고. 그리고 여태껏 우리 엄마 아빠가 사위 기 안 죽이게 해주려고 번듯하게 매번 사입혔던 옷, 시계, 신발 다 두고 가. 당신이 그동안 유능한 사업가인 척, 대표인 척 살 수 있었던 이유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티 안 내고 체면 살려준 내 덕분이야. 그리고 대표님? 참 사실은 애초에 당신은 단 한 주의 지분도 없었어. 그 자리는 우리 아빠가 만들어준 거라고 이사회에서 해임 결의 하루도 안 걸릴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감사함은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왜곡하고. 당신이 혼자 해낸 것처럼 싹 다 포장했지? 그리고 우리 아빠가 투자했던 돈 그거 기억나지? 빌려주는 명목이라고 계약서도 썼던 거. 그거 법적으로 회수 요청 들어갈 거야. 성과 없을 시 상환 조항. 당신은 이미 위반하고도 남았지. 뭐 성과? 당신이 보기엔 잘 된 것 같겠지. 근데 투자자는 숫자만 봐. 1년 안에 흑자 못 넘기고 유치한 투자도 없고 심지어 투자금으로 명품만 주구장창 사댄 거 그거 다 계약 위반이야. 그건 우리 아빠 쪽에서 내일 오전에 발송될 내용 증명 사본이야. 전부 다 내 덕이다라고 말하고 다녔던 그 잘난 입으로 이제부터 어디 한번 어떻게 살아남을지 증명해봐. 아니. 저기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잘못한 건 알아. 말 함부로 떠들어댄 것도 자만했던 것도.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안 그래?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니. 그럼 난 어디로 가라고? 그리고 차는 아버님이 나 타라고 주셨던 거 아니야? 돌려달라니. 그럼 당장에 출근은 어떻게 하라고? 아버님께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지. 근데 이건 아니잖아. 요즘 상황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자기도 알잖아. 사람들도 하나둘 빠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자기까지 이러면 나 완전 끝이라고. 나 좀 살려줘. 다신 그런 말 안 할게. 부탁이야.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진짜 다시는 실망 안 시킬게. 제발. 제발. 됐고, 우리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해서 헤어지면 그만이야. 그 잘난 아들 뒀다는 시어머니께도 전해. 지금 당신 아들 꼴 어떻게 망해가는지 똑똑히 보시라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시던 대표님 아들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이젠 상황 파악 좀 하시라고. 그리고 2번 말 안 해. 내일도 당신이 내 집에 발 들여놓는 순간 바로 경찰서 행위니까 그런 꼴 당하기 전에 알아서 싹 다 정리해서 나가. 저는 남편에게 짐을 싸서 나갈 것을 당부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애걸복걸 미안하다고 싹싹 비는 남편에게 듣기도 싫고 한 번 더 시끄럽게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일러두니 그제야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도 나름의 한 소리를 했지만 저희 아버지도 남편에게 전화로 투자금 회수 관련과 대표 자리에서 해임될 거라는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남편은 말 그대로 집에서도 대표 자리에서도 내쫓기는 신세가 됐고 차의 여러 물건까지 전부 회수당하고
받은 돈까지 토해내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하루 만에 폭삭 망하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일어난 일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만하게 굴다가 큰 코 다친 셈이죠. 다음 날이 되어 아침 대바람부터 어머님께 전화불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일을 전해 들은 듯 싶었습니다. 저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까 싶었다가 그냥 전화를 받기로 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들 꼴이 뭐야 이게 지금? 대표 자리에서 잘리고 옷은 꼬질꼬질해 얼굴은 초췌해서는 회사 앞에서 쫓겨나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봤다고? 사람이 어떻게 하루 만에 사람 하나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어? 너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 아들 인생 망치고도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진짜 제정신이야 너? 너 지금 지난번 일로 이러는 거니? 아니 내가 네 아버지가 우리 아들 도와준 걸 알았냐고. 몰랐잖아. 말실수 조금 한 거로 사람을 이 지경 이 꼴로 만들어? 네 아버지요? 어머님, 말 좀 가려서 하시죠? 그리고 저는 잘난 어머니 아들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속이 빈 껍데기를 처분한 것뿐이에요. 속에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빈 껍데기요. 자기 성공이 누구 덕인지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사는 그 잘난 아드님이랑은 더 이상은 같이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헤어질 겁니다. 뭐 이혼? 어이가 없어서 지금 네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나 참 기가 차서 너 우리 아들한테서 받았던 거 다 토해내! 당장! 그리고 우리 아들 인생 이렇게 망친 거 반드시 네가 책임져야지. 어디서 이혼한다는 거야? 아, 맞다. 이혼. 어머나, 우리 어머님 그 잘난 아들한테서 아직 이야기 못 들으셨나 보네요. 이를 어쩐다. 저희 아직 혼인신고 안 한 거 몰랐죠? 워낙에 비밀이 많은 아드님이신지라 어머님께 말씀 안 드렸나 보네요. 저희 호적상에 부부도 아니고 남이에요, 남. 이혼? 저희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헤어지면 그만인 사이예요, 저희. 법적으로 전 그분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고요. 따라서 돌려드릴 것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어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따지실 시간에 아드님이 처한 고난과 역경에 대해 더욱 신경 쓰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빌려준 투자금 5억 당장에 내놓으셔야 할 텐데 아드님이 워낙에 명품 치장에 돈을 다 써서 당장에 그 돈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빌려가신 돈 못 마련하면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라고?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아이고, 내가 진짜, 너 진짜 미쳤구나. 아이고, 뒷모가. 그리고 지금 우리 아들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겠니? 너도 알잖아. 그 돈으로 뭐 했는지. 엄마 좀 효도해보겠다고 나 한번 호강시켜주겠다고 나한테 다 쓴 거 아니야. 그걸 진짜 다시 뺏어가겠다고? 우리 아들 지금 사람도 아닌데 그 와중에 그 돈까지 토해내려고 하면 그 애 무너져. 제발 좀 한 번만 봐줘. 그 돈 우리한테 이미 다 썼을 거야. 지금 당장 그런 큰 돈 우리 애한테 없어. 제발 부탁이다. 알아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명품 옷 입고 가방 들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들이 대표회하고 어깨 폈던 거. 그 돈 어디서 났는지. 근데 어머님, 그건 효도가 아니라 투자금 유용이에요. 가족끼리 쓰면 괜찮다고요? 법은 그런 거 봐주지 않아요. 어머님이 힘들어요? 그럼 왜 그런 돈을 썼을까요? 그게 책임질 자신 없는 사람의 행동이었다면 애초에 쓰지 말았어야죠. 지금 와서 돈이 없다 봐달라. 그 말씀 저희 부모님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5억이 작은 돈 같죠?
아무나 쉽게 내어줄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5억은. 제가 봐드릴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건 검찰이나 법원이 할 일이에요.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 좀 봐달라는 말은 딴 데 가서 하세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그 일 이후로 남편은 지인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투자금 상환을 마련 못해서 이것저것에 전화를 돌리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황이 꽤 심각하다는 얘기도요. 아마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놀랍도록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죠. 예전 같았음 안쓰럽기도 하고 도와주고픈 마음도 들었겠지만 이제는 생판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미안하다는 감정조차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신경 쓰고 싶지 않았고 제 시간을 다시 그 사람에게 할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다라고 말들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라 애초에 자기 손으로 쌓아 올린 게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짐조차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요. 결혼식을 올렸다고 종이 한 장에 이름 하나 올렸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혼인신고 안 하길 천만 다행이라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잖아요. 단단해 보인다고 반짝인다고 그게 진짜 믿을 만한 길이란 보장은 없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겉으로 잘나 보인다고 함께 가야 할 인연은 아니라는 거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결정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제 스스로가 저를 구했다 생각하거든요. 다들 저처럼 현명한 선택으로 후회 없는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